이번에는 심리극과 자기 노출 그리고 이벤트 심리극이라는 제목으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최근 이드치 연구소 활동가 모임에서 심리극과 자기 노출에 대한 자료와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극과 자기 노출이라는 주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국내 논문으로 김주연 선생님과 이지연 선생님이 공동 연구하고 발표한 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경험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은 2014년에 출판된 예술심리치료 연구 제10권 제2호 학술지에 수록되었습니다. 논문의 결론 3번 패러다임 모형 범주 분석에 있는 인과적 조건이라는 항목, 그리고 결론 4번 선택 코딩에 있는 이야기 윤곽이라는 항목을 살펴보면 심리극과 자기 노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읽어드릴 것은 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경험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라는 논문, 결론 3번 패러다임 모형 범주 분석에 있는 인과적 조건 항목의 일부입니다.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달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사건이나 변수들을 의미하며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결과 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경험 과정이라는 현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집단과 디렉터에 대한 믿음으로 주인공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모든 상담의 기본으로 상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듯이 사이코드라마에서도 집단치료 과정으로서 집단원에 대한 믿음, 디렉터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사이코드라마 주인공에 나서서 자신을 노출시키는 과정을 시작으로 사이코드라마 경험을 시작할 것이다. 지금 읽어드릴 것은 주인공의 사이코드라마 경험에 관한 근거 이론 연구라는 논문 결론 4번 선택 코딩에 있는 이야기 윤곽 항목 일부입니다. 사이코드라마는 언어 상담과는 달리 사람들 앞에서 역할 행위로 자신을 노출하게 된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다른 주인공이 노출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기도 하고 주인공 스스로 이 과정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믿음과 주인공 경험에 대한 호기심도 있다. 주인공 자신이 변화하고 싶다는 욕구와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실현의 기회를 찾아 주인공 자리로 나올 것이다. 지금부터는 논문과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논문 저자들은 집단과 디렉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누군가 주인공이 된 심리극을 보면서 발생하는 주인공 욕구가 심리극 주인공의 자기 노출을 이끌어낸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저는 집단과 디렉터에 대한 믿음도 누군가 주인공이 된 심리극을 보면서 발생하는 주인공 욕구도 둘 다 기본적으로 안전한 자기 노출의 확신을 가질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비 심리극 주인공 혹은 잠재적인 심리극 주인공은 누군가 주인공이 된 심리극을 보면서 주인공을 포함하여 심리극에 참여한 사람들을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리극을 관찰한 뒤 나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언젠가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 안전하게 자신을 노출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연극적인 방법으로 다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잘 밟으려면 기획된 일회성, 이벤트성 심리극보다는 동일한 일정에 맞춰 동일한 진행자에 의해 동일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심리극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장기간 지속적인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주인공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주인공의 의사를 확인하고 관객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안전한 극화 작업을 시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연극적인 방법으로 공유할 심리극 주인공을 기다려왔습니다. 어떨 때는 매회, 몇 주 동안, 몇 달간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이 가능한 것은 매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정기적인 심리극을 진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지속적으로 심리극을 진행하는 곳은 국립정신건강센터입니다. 저의 심리극 진행은 논문에 나온 집단과 디렉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누군가 주인공이 된 심리극을 보면서 발생하는 주인공 욕구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현장 밖에서 진행되는 심리극의 경우 일회성으로 기획된 이벤트 심리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심리극의 주인공은 심리극 진행자를 마주할 기회가 최소 한 번이거나 한 번 이상 심리극이 기획되어도 주인공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뿐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심리극은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심리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집단과 디렉터에 대한 믿음을 구축하고 주인공 욕구를 발휘하도록 하여 안전한 자기 노출의 확신을 가질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주인공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심리극 장소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리극 진행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좀 더 안전과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벤트 심리극을 목격하면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기억들을 정리해보면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 심리조종쇼, 방송용 심리극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격했던 어떤 이벤트 심리극은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주인공의 감정을 자극하여 주인공의 울분을 강제로 터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주인공을 관객에게 노출시켜 주인공을 불쌍한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런 독특한 진행 방식을 저는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은 디렉터가 바타카라는 특정 도구를 사용하여 자극하거나 디렉터가 직접 주인공을 자극하는 방법이 눈에 띄었습니다. 디렉터가 주인공에게 함부로 호통치고 반말하고 명령하거나 갑자기 디렉터가 악역을 맡아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을 진행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인성의 문제 등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격했던 어떤 이벤트 심리극은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에서 좀 더 나아가 주인공을 구석에 몰아넣어 극도의 감정 표출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진행자와 하나 되어 다수가 주인공을 심리적으로 집단 공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독특한 진행 방식을 저는 심리조종쇼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심리극은 강렬한 감정 표출에 대한 내성과 금단 현상, 그리고 감정 소모로 인한 과도한 피로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극적인 심리극에 익숙해지면 디렉터도 보조자도 내담자도 반드시 자극적인 장면이 있어야만 심리극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적인 가벼운 자극에 무딘 반응을 보이며 보다 강력한 자극을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내면의 상처로 연결되거나 독특한 중독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치료를 내세워 관객들을 현혹시키는 심리 조종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양심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인성의 문제 등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 그리고 심리 조종 쇼를 경험한 주인공은 강한 감정 에너지 소모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했던 보조자와 관객들도 그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두통, 우울감, 구역질 등입니다. 심리극에 대한 집단과 디렉터에 대한 믿음, 누군가 주인공이 된 심리극을 보면서 발생하는 주인공 욕구, 안전한 자기 노출의 확신을 가질 시간을 단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송 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출연만큼 대중에게 널리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거나 심리 조종 쇼를 진행할 수 있다면 담당 PD의 편집 기술 덕분에 심리극 진행자는 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의 방송국 심리극을 진행해 본 경험 덕분에 주인공보다 방송국 PD와 더 많이 소통해야 하는 방송 심리극, 방송국 PD에 의해 모든 심리극 진행 상황이 해체되어 자극적인 장면 위주로 재편집되는 방송 심리극. 저는 이런 방송 심리극을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심리극의 처음부터 끝까지 심리극 진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방송한다면 저는 그 방송 심리극을 심리극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유명해지면 안전한 심리극 분위기 구축을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송국 PD의 멋진 편집 덕분에 성공적이고 감동적인 TV 심리극을 진행해 왔다면 TV를 본 관객들은 특정 진행자가 진행하는 심리극의 주인공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 심리 조종쇼, 방송용 심리극은 주인공의 자발성과 창조성과 결정권을 무시하고 진행자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이벤트 심리극 유형이 치료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치료 당사자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외국에서 출판된 심리극 관련 이론서나 외국 논문에서 병 주고 약 주는 심리극, 심리 조종쇼, 방송용 심리극과 같은 진행 방식이나 모델을 보신 분 계시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분히 신뢰의 시간이 구축된 안전한 심리극, 마음 편한 심리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노출의 권리는 주인공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주인공과 참가자들을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의 세계로 초대한 뒤 관객들이 자기 노출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주인공의 자기 노출을 안전하게 잘 다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